안녕하세요. 한국오라클의 정광식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 내시어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메타넷 그룹의 오라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사례에 대하여 메타넷 그룹의 이경수 이사님을 직접 모시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메타넷 글로벌에서 ERP 컨설팅을 맡고 있는 이경수 이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타넷 그룹의 오라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의 구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타넷 그룹이라고 하면 IT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다른 분들한테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메타넷 글로벌은 2016년에 액센추어 코리아를 인수하여 사명을 메타넷 글로벌로 바꾼 회사입니다. 인수 이후에도 글로벌 액센추어와는 글로벌 자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사업 영역은 IT 컨설팅이 주이고요. ERP 구축, ISP, PI 등 IT 전반에 걸친 영역에 대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전략 수립부터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과 IT 아웃소싱 분야는 저희 계열사인 메타넷 T 플랫폼과 메타넷 대우 정보가 그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넷 그룹에서 백오피스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서 SaaS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한 메타넷 그룹의 전반적인 ERP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먼저 궁금한데요. 이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메타넷 그룹은 13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IT 종합 그룹사인데요. 그룹사인데도 불구하고 각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자기의 사정에 맞게 별도로 오래전부터 자체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 별개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와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투자가 중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었고, 개발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담고 싶어 하는 요구사항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과 프로세스를 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ERP 도입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산업과 달리 IT 전문 서비스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한 ERP 구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넷 그룹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ERP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의 업에 맞는 ERP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전문 IT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딱 맞는 ERP를 찾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 되었고요. 특히 저희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수금도 진척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베이스의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ERP의 프로젝트 관리 모듈은 단순히 ERP 내에서 프로젝트 코드 기준으로 이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심화된 기능을 원하고 있었고, 그런 기능들을 잘 맞게끔 제공해주는 ERP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메타넷 그룹에서 근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라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구현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전문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수주 프로젝트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주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어떤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 프로세스의 시작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 수주 단계부터 계약, 수행 완료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가 가장 메인 프로세스인데요.
맨 처음 영업 수주 단계에서는 상세한 계약 내용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사에 대한 가격 조건이라든지 기간 정보, 청구 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실제 업무 처리단에 연계돼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계약 금액이 확정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요소를 저희는 인적 자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원 구성에 따른 단가 조건이라든지 외주를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투입 기간에 따른 조정이 프로젝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저희한테 가장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다음은 실제 수주 프로젝트 관리에 어떤 부분에 적용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프로젝트 관리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력 투입에 대한 실제 인원별로 상세한 리소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외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입 인력 대신에 외주 업체가 배정이 되죠. 이제 이러한 투입 유형은 각 향후에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 계정 과목을 결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로 태스크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기간 정보별로 투입 리소스가 이제 상세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은 향후에 실제 투입 기준으로 진행률 매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투입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은 HR 시스템에서 인력 근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HR 시스템도 오라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계획, 그리고 일정 관리와 아울러서 앞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비용 관리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실제 프로젝트 관리 운영과 회계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별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실제 인건비에 대한 인원 등급별 표준 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처리되고, 이 비용이 원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재료비, 외주비에 대해서도 지불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월별 비용에는 실제 투입된 만큼 비용이 처리되도록 어크롤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회계팀 담당자가 일방적인 분계 처리로 매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서 PM이 고객과 협의된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월별 매출을 프로젝트별로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점이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회계 담당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 로드를 줄이고 전체 금액 관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네. 메타넷 그룹의 경우에는 그 실제 컨설턴트들이 한 수백 명 이상의 컨설턴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IT 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인원들이 그 복수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HR 시스템을 ERP 구축에 앞서서 미리 이제 오라클 HCM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이러한 HR의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인력 운영 계획에 바로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HCM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포지션을 등재하고, 이에 필요한 투입 가용 인력을 회사 내 인력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 스케줄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용 스케줄 점검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점은 HR 구축과 동시에 효용성을 배가시켜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합 형태의 프로젝트 관리와 인사 관리를 통합 형태로 구성을 함으로써 인력 관리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 관리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별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 관리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사도 많고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리스크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저희의 제일 주 관점은 주어진 예산 대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트레이싱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체 프로젝트 중에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라면 그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죠. 이제 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이러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승인 절차를 ERP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제와 모니터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구현 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메타넷 그룹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 기반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 관리 구축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솔루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리 영역 또한 온프레미스 형태, SaaS가 아닌 온프레미스 형태의 솔루션으로 구축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특히 SaaS형으로 구축하게 된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SaaS 솔루션 중에서 왜 오라클 SaaS를 선택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에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매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SaaS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객은 시스템 영역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의 본업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였고 SaaS는 최신 기능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향상된 기능을 추가적인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죠. 거기에다가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도 훨씬 절감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을 선택한 이유는 SaaS ERP 내에서 이미 그 글로벌 넘버원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타넷 그룹에서 수주 기반 프로젝트 관리 구축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객사들이 프로젝트 관리 영역 부분을 SaaS가 아닌 온프레미스 형태로 많이 구축을 했는데요. 메타넷 그룹은 굳이 SaaS형으로 구축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여러 SaaS 솔루션 중에서 왜 오라클을 선택하게 됐는지도 매우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앞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에 그 내용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을 반영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을 매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SaaS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 답이라고 보았습니다. 고객은 시스템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저희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고요. SaaS는 이제 최신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향상된 기능을 추가적인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거기다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과 노력도 훨씬 절감시킬 수 있고요. 오라클을 선택한 이유는 SaaS ERP 중에서 이미 글로벌로 넘버원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원래 SaaS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SaaS로 구축을 하게 되면 과거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형태의 솔루션 구축하는 방법이나 절차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방법론적으로는 큰 의미상으로는 이제 빅뱅 방식과 에자일 방식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aaS는 이제 에자일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현하는데, 빅뱅처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이제 작은 범위부터 여러 번의 작은 성공을 통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감으로써 빠른 시스템 도입과
막판에 이제 프로젝트 모습이 기대한 형태와 달라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새롭게 SaaS형 솔루션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솔루션 벤더사인 오라클사에서 지원했던 어떤 부분 중에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특히 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오라클은 이제 CSM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서세스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더사가 직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성공 사례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테크니컬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내용 및 그리고 좀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고객들이 SaaS형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려사항들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SaaS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고 계신 입장에서 SaaS를 검토하고 계신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이제 SaaS의 선택은 이미 선택이 아니고 많은 고객들이 찾는 필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된 개발은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가고 ERP 등 어플리케이션의 전문 영역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죠. 특히 AI나 빅데이터처럼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이 점차 필요해짐에 따라서 고객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핸들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인 오라클에게 맡겨서 도움을 받는 게 시스템 전문가인 저희들도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수 이사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양한 어떤 경험, 실질적인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고객분들도 과거의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닌 SaaS 형태의 새로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구축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핵심 시스템 영역인 ERP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더 SaaS 형태의 솔루션 구축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오라클은 더 많은 국내 SaaS 구축 사례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